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반 회사에 다니고 있는 여성입니다. 지금은 남편과 결혼한 지 벌써 8년 가까이 되었지만 결혼 전 저희 부부는 참 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어요. 당시 남편은 직업이 없어 일용직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남의 집 살림을 도와주는 일을 했었죠. 그러나 저는 이미 회사에 다니면서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 빼고는 친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부족함 없이 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친정엄마는 저희 부부가 결혼하는 것을 크게 반대하셨죠. 당장은 경제력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막상 결혼을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후회할 수밖에 없다면서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고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엄마를 설득하고자 했었어요. 남편도 일주일에 2~3번씩은 집에 찾아와 엄마에게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마음은 풀어지지 않았고 남편은 내쫓아내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를 알게 된 시어머니가 화가 잔뜩 나서 친정집에 막무가내로 찾아오는 일이 생기기도 했었죠. 한 번은 시어머니가 친정집에 오셔서 우리 아들이 대체 어디가 못나서 반대를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지는 못해도 어릴 때부터 똑똑해 천재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며 분명히 우리 집보다 더 좋은 곳에 장가갈 수 있으니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남편을 억지로 끌고 가시더라고요. 결국 이 일로 인해 저희 둘의 결혼을 좋아라 하셨던 시어머니도 나서서 결혼을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친정엄마도 당시 시어머니와 한바탕 하면서 그곳에 시집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고 하며 완강하게 나오셨죠. 그러면서 남편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한다고 절대로 허락 못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저도 당시에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함이 생기더군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해봐도 자식들 일이 부모님 싸움으로 번져서 달리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둘은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에 저는 헤어지려고 통보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남편은 힘들어도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양가 부모님이 허락을 해주실 거라면서 참고 잘 버텨보자고 하며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도 언제까지 일용직으로 근근히 먹고 살 수는 없으니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며 노력해보겠다 했고요. 저도 앞날이 걱정되었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 없었기에 믿고 기다리면서 양가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죠. 그래서인지 저희 부부는 1년 만에 양가 부모님에게 기다리던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결혼 정년기를 이미 넘은 상태에 있던 저희 두 사람이 끝까지 헤어지지 않고 만나다 보니 양가 부모님께서는 반포기 상태로 허락을 해주신 거였죠. 그다지 좋은 분위기에서 허락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후 문제없이 본격적으로 식을 올리고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당연히 저는 힘들게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으니 앞으로 행복한 모습만 보여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결혼 문제가 있었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양가 부모님의 감정이 많이 상했나 보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는 결혼 전 아들의 결혼을 반대했다는 것 때문에 은근히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시더군요. 보통 결혼 이후 신혼집을 따로 얻어 살게 되면 다들 고부 갈등이나 시집살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결혼 이후 신혼집을 따로 얻어 살고 있었기에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결혼해보니 시어머니와의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많았고 그로 인해 저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배가 아프시다면서 빨리 시댁으로 와달라는 연락을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놀란 마음에 회사에 반차까지 쓰고 급하게 달려가게 되었죠. 그런데 막상 시댁에 도착해서 보니까 편찮으시다는 시어머니는 멀쩡한 모습으로 친구분들과 하하호호 웃으며 수다를 떨고 계시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저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아까 저한테 연락하셨을 때는 배가 아파 죽을 것 같다면서 빨리 와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집에 손님들이 와 계시네요. 아까 너한테 전화하고 매실차 한 잔 마셨더니 아픈 게 싹 가라앉더라. 나는 이제 괜찮으니 걱정 말고 집에 손님들도 오셨는데 저녁상이나 차려봐라. 다들 고기 좋아하니까 고기 반찬은 꼭 하고 알았냐? 집에서 너무 귀하게 자라서 밥이나 할 줄 아는지 모르겠네. 어머니, 그럼 일부러 편찮으시다고 하면서 저를 시댁으로 불러들이신 거예요?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내 친구들 배고프다고 하니까 빨리 밥이나 해라. 재료는 냉장고에 다 있으니까 알아서 찾아보고 음식 다 되면 불러라.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해서 회사에도 반차를 내고 급하게 나왔는데 이런 황당한 상황이 펼쳐지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 이미 시댁에 와 계신 상황이었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괜히 미운 털이 박히고 싶지는 않았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일부러 꾀병을 부려 시댁으로 부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게 며느리의 숙명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밥을 차려드리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시어머니는 음식이 거의 완성되었을 즈음 슬그머니 부엌으로 들어오시더니 제가 만든 음식들을 한 번씩 맛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친정에서 음식을 제대로 안 가르쳐서 보낸 티가 팍 나서 친구들에게 대접을 해도 될지 모르겠다면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힘들게 밥상을 차려놓으니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게 기분이 나빴지만 그렇다고 어른한테 함부로 대들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참았죠.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저는 시어머니 친구분들께 완성된 음식들을 대접해드리게 되었어요. 음식이 차려지자 다들 본격적으로 식사를 시작하셨고 저도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구석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보면서 표정이 싹 굳으시더니 들어가라는 식으로 눈짓을 하며 부엌 쪽을 가리키시더군요. 몇 시간 동안 서서 음식을 했는데 이제야 앉아서 밥 한 술 뜨려는 며느리한테 진짜 너무한다 싶었지만 하는 수 없이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자 시어머니도 뒤따라 들어오시더니 네가 여기서 밥을 왜 먹으려고 하냐면서 부엌에서 남은 음식 조용히 먹으며 기다렸다가 설거지나 하고 가라고 하시고는 밖으로 나가시더군요. 시어머니의 말씀이 너무 서러웠어요. 기껏 열심히 음식을 차려놓으니 부엌에서 남은 음식이나 먹고 설거지나 하고 가라니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상황을 지켜보시던 시어머니 친구분들도 당황하셨는지 밖에서 며느리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밥은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한 소리 하시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 결혼 반대하다가 공인중개사 합격할 것 같으니 은근슬쩍 허락한 것이 기분 나쁘다면서 어차피 제가 공주처럼 자라내라 길을 꺾어 놓을 겸해서 그러는 거니 신경 쓰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가만히 앉아 남은 음식 먹으며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짐을 챙겨서 인사도 없이 시댁을 나와버렸죠. 당연히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 오는 전화가 계속해서 울렸지만 저는 화가 나서 단 한 통도 받지 않고 수신 거부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신혼집으로 들어갔는데 저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자 시어머니는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시시콜콜 말씀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집에 도착한 것을 보자마자 대체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며 손님도 오셨다는데 시어머니 비위 좀 잘 맞춰드리면 될 것을 기분 나쁘다고 그냥 집으로 오는 게 말이나 되는 거냐며 한 소리 하더군요.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떠드는 거냐고 한마디 했죠. 그런데도 남편은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바꿔주면서 사과를 드리라고 강요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통해 저와 통화 연결이 되자 기다렸다는 듯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치시더군요. 너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고 시집을 온 거냐? 너희 집에서는 어른들 계신데 기분 나쁘면 튀어나가라고 가르쳤어? 집에 손님들이 와 있는데
앉아서 밥 좀 먹지 못하겠다고 삐져서 집으로 가면 어쩌자는 거야? 아, 너 때문에 친구들 당황해서 그냥 가버렸으니까 당장 다시 집으로 와서 설거지나 하고 가라. 아니요. 제가 왜 가서 설거지를 해야 하나요? 저는 어머니가 편찮으신 줄 알고 반차까지 쓰고 헐레벌떡 갔는데 꾀병에 뜬금없이 손님들을 불러놓으시고 음식까지 하라고 하셨잖아요. 게다가 다들 식사하시는데 몇 시간 동안 부엌에서 손님상 차린 저는 밥 한 술도 못 드게 하시고 기다렸다가 설거지를 하고 가라는 게 말이 되나요? 아, 누가 아예 못 먹게 했냐? 부엌에 앉아서 남은 음식 먹으라고 했잖아. 그리고 집에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시애미 일에 그 정도도 못하냐? 너희 집에서는 기본적인 예의도 안 가르쳤어? 너 빨리 집으로 와서 설거지하고 가. 싫어요. 저희 집에서 남편 좀 반대했다고 어머니 일부러 친구분들 불러놓고 저 괴롭힌 거잖아요. 부엌에서 친구분들이랑 하시는 이야기 다 들었어요. 진짜 너무하세요. 아이고, 얘 좀 봐라. 내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그 말 한마디에 집으로 홀라당 가버리는 게 말이 되냐? 아, 너 때문에 내 부엌 난장판 됐는데 시작했으면 네가 마무리도 해야지. 얼른 와서 설거지하지 못해? 자꾸만 친정을 들먹이는 가시도친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저로서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가 싸움이라도 나면 큰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고 남편에게 알아서 정리 잘하라고 휴대폰을 넘겨주고는 방으로 들어와 버렸죠. 그래도 다행히 심각성을 느낀 남편이 알아서 정리를 했나 보더라고요. 더 이상 이 일로 시어머니의 전화가 울리지 않았고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어요. 당연히 이후에 남편이 앞으로는 시어머니 비위 좀 잘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한 소리 하기는 했지만요. 다만 이 일로 인해서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는 조금 더 서먹해지고 멀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중에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많이 풀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저는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저 제가 할 도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저는 남편에게서 기다리던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남편이 시험 준비하느라 저 혼자 외벌이를 해서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정말 힘들었거든요. 결혼 전 용돈벌이 하는 거랑 가정을 꾸리기 위해 생활비를 버는 것은 천지 차이잖아요. 필요하다면 엄마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다 커서 결혼까지 한 딸이 친정에 손해 벌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오로지 제 월급만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래도 늦었지만 남편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으니 관련 업계의 회사나 직원을 구하는 부동산을 찾아서 취직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만 된다면 조금 더 생활이 여유로워질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지 아주 신이 나서 집으로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공인중개사 합격을 했으니 맛있는 음식을 해서 간단하게 잔치를 하자고 하면서요.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시댁에 들어가 보니까 시어머니가 확실히 기분이 좋았는지 오랜만에 솜씨를 부렸다면서 음식을 엄청 해놓으셨더라고요. 게다가 결혼 후에 한 번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는데 맛있게 먹고 집에 갈 때 음식 좀 가져가라고 하시더군요. 평소와는 다른 시어머니의 친절함에 조금은 놀랐지만 이를 계기로 해서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식구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후식으로 차와 과일까지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뜬금없이 저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정민아, 내가 너희 오기 전에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우리 아들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합격을 했다고 하니까 어디 취직하는 것보다는 개인 부동산 하나 내주는 것은 어떠냐? 네? 지금 장혁 씨 이름으로 부동산을 내주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우리 아들이 어디 취직해서 이리저리 치이며 남의 돈 먹는 것보다 개인 부동산 딱 하나 내는 게 수익 면에서도 좋고 본인 부동산이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기지 않겠냐?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제 시험 합격한 사람이 부동산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부동산도 엄연한 사업인데 오픈하더라도 어디 취직해서 관련 업무도 해보고 경험도 쌓은 후에 해야죠. 부동산이라 어려운 거 뭐 있겠냐? 그냥 손님 찾아오면 집 보여주고 계약서 써주는 게 끝이지. 그리고 너무 걱정할 거 없다. 우리 아들이 부동산 오픈하면 나도 공부해서 공인중개사 시험 치르고 같이 할 생각이니. 네? 어머니가 시험을 보고 공인중개사 일을 하시겠다고요? 그래. 나도 언제까지 남의 살림 도와주는 일을 할 수도 없고 노후 생각해야지. 들어보니까 부동산 위치만 잘 잡으면 수익은 짱짱하게 들어온다더라. 그러니까 우리 장혁이 부동산 하나 내줘라. 어머니, 저도 부동산 내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해줘요. 저 외벌이로 힘들게 가정 꾸리고 있는데 부동산 내는 게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주나요? 너 월급 몇 푼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누가 너한테 부동산 내달래? 돈 많은 사부인 계시잖아. 사위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부동산 차리겠다는데 그 정도는 지원해 주시겠지. 가서 여쭤봐라. 시어머니가 너무 당연한 듯 친정에 가서 부동산을 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저 황당하더군요. 처음에는 부동산 이야기를 먼저 꺼내셔서 저희 부부가 어느 정도 부담하면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애초에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의 돈을 사용해서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한 듯 싶더군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부동산을 하더라도 친정 도움 받지 않는 게 맞다고, 정말로 부동산 하기를 원한다면 어머니께서 보태주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라고 똑부러지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언제는 돈 많다고 아들 결혼을 반대하더니 이제 와서 그 조금도 못 해주냐면서 노발대발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들을 말도 할 말도 없어서 남편에게 그만 집에 가자고 하고는 신혼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잠깐 대화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꺼낼지 안 봐도 비디오였지만 일단 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역시나 남편은 예상했던 것처럼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부동산을 할 생각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저에게 본인도 시험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해왔던 것이라면서 장모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역시 모전자전이라더니 저렇게 생각하는 게 똑같을까 싶더군요. 어차피 상황 판단을 해보니 남편은 어디 취직할 마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물음에 부동산 하는데 본인 앞으로 대출이 나오거나 시어머니가 도와주는 거라면 반대는 안 한다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말았죠. 어차피 무직자 신분에 대출이 나올 리는 만무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다음 날부터 곧바로 대출을 알아보러 다니더니 며칠 후 저에게 부동산 할 자본금은 구했다고 반대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혹시나 나쁜 방법으로 돈을 구한 것은 아닌가 싶어 아직까지 무직자 신분인데 어떻게 대출이 나왔냐고 물었죠. 그런데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집을 담보로 해서 구했다고 하더군요. 뭐 어찌되었건 자본금을 구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반대할 이유는 없어서 그냥 알겠다고 잘 해보라고 하고 말았죠. 남편 말을 들어보니 시어머니도 대출이 나오고 얼마 전부터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부동산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도 약 1년 정도 후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고 합격 소식을 들려주었고요. 그 이후 남편 부동산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애초에 자본금 확보가 넉넉하게 된 것이 아니어서 위치가 좋지 않은 데다가 경험 없이 무작정 부동산을 오픈해서 그런 건지 생각보다 잘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의 부동산은 조금씩 수익이 있기는 했지만 손님이 가뭄에 콩나듯이 있어서 성공적이라고는 할 수 없었죠. 그래서인지 남편도 취직을 먼저 해서 경험을 쌓을 걸 이라면서 후회를 조금씩 하는 것 같더군요. 한 번은 막막함이 있었는지 저에게 진지하게 부동산을 접어야 하는지 상담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악재는 계속 겹친다는 말이 있더니 남편 상황도 안 좋은데 저희 친정엄마가 갑자기 치매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한 번은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급하게 연락이 오더군요. 엄마가 길을 잃고 이상한 소리를 해서 일단 경찰서에 모시고 와서 보호하고 있다고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헐레벌떡 연락 주신 경찰서로 달려갔는데 정말로 저희 엄마가 거지 같은 몰골을 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건가 싶어서 일단 병원에 모시고 가서 진료를 받아보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희 엄마가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이미 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혼자 두시면 큰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셨고요. 엄마의 치매 소식을 듣고 눈앞이 깜깜했지만 이 문제를 남편과 상의도 해야 하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엄마를 친정집으로 모시고 갈 수가 없어 일단은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가게 되었어요. 당연히 남편은 엄마의 치매 소식을 듣고 많이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충격을 많이 받은 듯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장모님이 신혼집에 며칠 신세 지는 것은 괜찮은데 집에서 모실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앞으로 저희 둘 아이 계획도 세워야 하고 매일같이 일 때문에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장모님을 어떻게 모실 거냐면서요. 장모님도 저희 집에 신세 지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할 거라면서 처갓집으로 오실 수 있는 가정 방문 요양보호사를 알아보던가 가능한 전문 요양원에 모시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저희 집에 친정엄마를 드리는 것을 시어머니가 싫어하실 테니 결국에는 요양원으로 모셔야 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최소한 남편이 빈말이라도 친정엄마를 잘 모시자고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제가 친정엄마를 모시자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장모님 일을 남일 보듯 하면서 요양원에 보내라며 저희 집에 며칠 계시는 것을 신세진다고 표현하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과 한바탕 하려다가 의사 선생님 말씀에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기에 언제 정신이 돌아올지 모른다고 하셔서 괜히 엄마가 보시면 좋지 않을 것 같아 그냥 엄마가 계시는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마음 같아서는 남편이 뭐라고 하던지 친정엄마를 집에서 모시고 싶었지만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면 엄마도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았죠. 그래서 결국 엄마를 모실 요양원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들어온 다음 날 시어머니도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평소 시어머니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저희 집에 친정엄마를 모시라는 말이나 위로의 말 같은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모전자전이라고 역시 시어머니는 저의 예상을 전혀 벗어나지 않았죠. 아, 예. 네 엄마 치매 판정받았다면서? 오늘 부동산 출근하니 네 남편이 그러더라? 네. 어제 병원 모시고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정확하게 판정 들었어요. 내가 노파심에 이야기하는데 너 괜히 우리 아들한테 집에 아픈 사람 들여 같이 살자는 말 꺼내지 마라. 안 그래도 부동산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집에서까지 힘들어서야 되겠니? 아, 그리고 집안에 아픈 노인네가 있으면 젊은 사람 문도 막는다고 하더라. 아, 그러니까 네 엄마 집에 오래 두지 말고 얼른 요양원으로 치워버려라. 알겠냐? 어머니, 근데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한테는 사돈인데 네 엄마 요양원으로 치워버리라니요. 저희 엄마가 물건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그리고 저희 엄마 집에 들이기 전에도 애초에 부동산은 잘 안 되지 않았나요? 아픈 사람은 요양원으로 가는 게 맞지? 아,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자꾸 말꼬리 잡고 늘어지지 말고 최대한 빠르게 너희 엄마 요양원으로 보내라. 시어머니는 제가 대꾸도 하기 전에 먼저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왜 저희 친정엄마가 시댁에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니 전화가 오셨을 때 친정엄마 정신은 멀쩡했었거든요. 한 뼘 통화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바로 옆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으니 시어머니가 하는 말들이 엄마 귀에 들어갔을 거예요. 당연히 엄마는 겉으로 티를 안 내셨지만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에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더라고요.
저도 시어머니의 말에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서 통화를 하기는 했지만 엄마가 상처를 많이 받으신 듯해서 자꾸 신경이 쓰이고 화가 나더군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의 통화를 마치고 한참을 말없이 엄마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제 눈치를 살짝 보시더니 본인이 들어갈 만한 요양원은 알아보았냐고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대꾸 없이 음식만 집어먹고 있자 엄마는 저희 부부 신혼집에서 사는 것보다 공기 좋은 요양원에 편하게 지내고 싶다면서 빨리 알아봐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저는 저희 집에 엄마를 모셔온 지 2주일도 안 되어서 적당한 요양원을 알아보고 데려다 드린 후에 집에 들어왔죠. 둘이 가서 집에 홀로 돌아오니 괜히 공허한 마음도 들고 괜히 편찮으신 엄마를 끝까지 모시지 못해 죄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놈은 장모님이 요양원에 들어간 게 그렇게 기분이 좋은 것인지 저녁 늦게까지 술을 퍼마시고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괜히 실망감도 들고 어이가 없어서 자리를 피하려고 했죠. 그런데 남편 놈이 술에 취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자꾸 하더라고요. 이제 본인은 부자라면서 그 돈으로 부동산도 좋은 자리로 옮겨서 성공할 거라면서요. 처음에는 그냥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내뱉는구나 싶었죠. 그러나 들으면 들을수록 무언가 찝찝한 기분이 들어서 혹시 남편이 어디 가서 사고라도 친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술 취한 사람을 붙들고 대체 무슨 일을 만든 거냐고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에 남편 얼굴이 보이자마자 어제 술 취해서 했던 이야기들을 해주고 밖에서 무슨 사고라도 쳤냐고 물어보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은 당황한 기색 하나도 없이 술에 취해서 한 이야기를 믿는 거냐고 그냥 꿍꿍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했으나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넘어가게 되었죠. 그날 오후에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엄마가 요양원으로 챙겨서 보내달라고 했던 물건들을 가지러 친정집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이상하게 계속 오류가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비밀번호를 바꾸고 저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을 까먹었나 싶어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어머는 아무리 치매에 걸려서 정신이 나갔어도 딸이 집에 언제 올지 모르는데 비밀번호를 바꿨겠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도어락 해체를 해주시는 기사님을 불러야겠다 싶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신혼부부로 보이는 두 사람이 내리더니 저에게 남의 집 앞에서 뭐 하시는 거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황당해서 벙쪄있다가 이 집 우리 친정엄마 집인데 왜 화를 내시냐고 되물었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여성분이 3일 전에 이 집 금매로 팔아놓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집을 내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금매로 나갈 수가 있냐고 하면서 친정엄마 집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분명히 이 집 맞냐고 재차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여성분은 몇 번을 되묻냐면서 집 계약 도와주신 부동산 아저씨가 어제 본인 가족 집이라면서 짐까지 다 빼가셨는데 정말 모르신 거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그 여성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남편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었죠.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이니 계약하신 부동산이 어디냐고 물어보게 되었고 그 여성분은 집 안으로 들어가 계약서까지 들고 나오셔서 보여주셨어요.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서류에 저희 엄마 이름이 작성되어 있었고 대리인은 시어머니로 나와 있더라고요. 당연히 입금 통장은 시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었죠. 그 계약서를 보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친정엄마 집에 이사를 왔다는 부부는 무언가 일이 잘못되었음을 느낀 듯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급한 대로 집을 샀다는 부부에게 계약서 복사를 부탁드렸어요. 두 사람은 저의 요구에 조금 당황스러워 보이기는 했으나 사기당한 거라면 빠르게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계약서 복사를 해주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두 사람에게 계약서를 받은 후 곧장 친정엄마에게 가서 서류를 보여드렸어요. 요양원으로 향하면서 저는 혹시나 엄마가 또 치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도착해서 보니 엄마의 정신은 멀쩡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아닐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혹시나 엄마가 기억을 잃은 사이에 본인도 모르게 집을 팔려고 시도하지 않았나 싶어서 부동산으로 가기 전에 엄마에게 갔던 것인데 엄마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놀라시더군요. 그러면서 두 모자가 이런 일을 꾸밀 줄은 전혀 몰랐다면서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더니 사돈을 상대로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며 노발대발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위조 계약서 서류를 들고 당장 경찰서로 가자고 하셨죠. 그러나 엄마는 요양원에 들어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퇴소가 아니라면 허락 없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이혼 서류도 챙겨놓고 위조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증거물까지 제출을 하고 간단하게 조사를 진행한 이후에 저는 경찰관님들과 함께 남편과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부동산으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저는 증거물이 되는 두 모자가 위조한 계약서 복사본을 들고 있었고 문제없이 곧바로 경찰관님들이 출동을 하게 되었죠. 저는 이동하는 길에 그래도 가족인데 두 모자와 먼저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경찰관님들에게 대화할 시간을 조금만 주실 수 있냐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경찰관님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두 사람과의 대화가 끝나면 들어오셔서 체포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경찰관님들과 함께 도착하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 제가 먼저 부동산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평소에 제가 두 모자의 부동산에 자주 방문하지는 않는 편이라서 남편과 시어머니는 갑작스런 저의 방문에 놀란 표정이더군요. 당신이 여기까지 웬일이야? 무슨 일이냐고? 내가 여기 왜 왔을 것 같은데? 두 사람 우리 엄마 치매인 것을 알고 요양원 보내려고 안달이더니 3일 만에 위조 계약서까지 만들어서 친정집 금매로 반값에 홀라당 팔아버렸더라.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장모님 집을 왜 팔아? 발뺌하지 마. 내가 오늘 친정집에 갔다가 거기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 듣고 계약서까지 복사해놨어. 물어보니 우리 엄마는 집 팔려고 한 적 없다는데 그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리인이 시어머니더라? 게다가 입금 통장도 시어머니 통장이었고 이 세상에 집 파는 사람 대신 본인 통장으로 입금받는 대리인이 있니?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장모님 상대로 사기라도 쳤다는 거야? 내가 왜 사기를 쳐? 장모님, 알츠하이머 치매라면서. 정신 잠깐 돌아왔을 때 나한테 집 팔아달라고 부탁하셨는데 나한테 말씀하시고 나서 잊어버리셨겠지. 이제는 하다하다 우리 엄마 치매까지 이용하네. 당신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알아?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놓은 집이야. 엄마가 얼마나 애지중지하는 곳인데 나한테 주신다고 하면 했지. 아무리 치매에 걸렸다 해도 그 집 하려고 했겠어? 그리고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집값으로 입금된 돈은 엄마한테 돌려줘야지. 저의 말을 듣고 남편은 당황한 듯 시어머니에게 돈 돌려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면서 조용히 묻더군요. 한동안 두 사람은 비밀 이야기라도 하듯 속닥속닥거리다가 급기야 제 손에 들려있는 위조 계약서를 뺏으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경찰의 증거물로 위조 계약서 제출을 한 상태였고 혹시 몰라서 여유분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었으니 두 사람이 가져가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이제 계약서도 내 손에 들어왔고 네 애미도 요양원에 들어갔으니 문제는 해결됐네. 어차피 네 애미 바보 됐는데 네가 뭘 어쩔 거냐? 그냥 너도 편하게 생각해라. 네 남편한테 선물 하나 준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네 남편이 그 돈 다른 곳에 사용할 것도 아니고 부동산 좋은 곳으로 옮길 건데 그게 잘 되면 너한테도 좋은 거 아니냐? 뭐라고요? 남편한테 선물이요? 위조 계약서까지 만들어서 남의 집 몰래 팔아넘긴 주제. 말이 참 많네. 어차피 당신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돈 못 가져가. 그리고 당연히 부동산 일도 못하게 될 거고. 내가 방금 경찰서에 신고하고 왔거든. 뭐라고? 당신 미쳤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남편을 경찰서에 신고해? 빨리 철회해. 내가 왜? 사기꾼은 콩밥을 먹어야지. 그리고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아. 돈 없는 백수를 먹이고 재우고 공부까지 시킨 내가 바보였네. 나는 사기꾼이랑 가족 안 하니까 이혼하자.
당장 서류에 사인해. 곧이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던 경찰관님들이 부동산 안으로 들어오셨고 곧바로 시어머니와 남편의 손에 쇠고랑을 채우시고는 데리고 가셨어요. 두 모자는 끝까지 본인들은 죄가 없다고 치매 노인이 착각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난리를 쳤지만 이미 서류 조작 혐의가 밝혀졌고 죄 없는 사람들에게 사기까지 친 것이 드러났으니 소용이 없었죠. 결국 두 사람은 재판을 받게 되었고 마땅히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또 절차에 따라 시어머니로부터 집을 판매한 금액을 엄마의 통장으로 입금받게 되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사기를 당해 친정집에 이사를 온 두 사람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이라는 것을 알고는 집을 판매한 금액만 돌려주면 곧바로 다시 집을 구해 이사를 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본인들에게 사기친 두 모자에게 소송을 건 상태였죠. 엄마도 소식을 듣고 따로 부부에게 연락을 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난감했다면서 너무 고맙다고 돈은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약 한 달이 지나고 부부는 약속대로 새로운 집을 구해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집 문제가 해결되자 엄마는 또 이런 일이 생겨날까 무섭다면서 정신이 온전한 시간이 많을 때 집을 유일한 자식인 저에게 넘겨주겠다고 하셨죠. 그렇게 저는 엄마에게 아버지가 남겨주신 집을 받게 되었고 남편과도 무사히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혼을 했으니 엄마를 요양원에서 모시고 와서 함께 생활하기로 했죠. 처음에 엄마는 요양원이 편하다면서 신경 쓰지 말고 제 인생을 살라고 하셨지만 이 문제만큼은 포기 못한다고 고집을 부려 엄마를 집에 모시고 올 수 있었어요. 그 덕분에 지금 저는 엄마가 기억을 더 잃기 전에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씩 추억을 쌓아가고 있죠. 엄마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을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엄마에게 최선을 다해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처벌을 받고 있는 두 사람도 반성도 하고 평생 후회도 하면서 앞으로는 양심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저의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